기업 공개 과정에서 시장은 APR을 화장품 회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상장 이후 APR은 미국과 일본 글로벌 뷰티 시장을 무대로 삼았습니다. APR은 상장 이후 빠르게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며 시가총액 기준 국내 뷰티 업계 1위에 올랐습니다. 전통적인 대기업 중심이던 K뷰티 산업에서 대장주가 교체된 순간이었습니다. 장원영이 쓴다는 그 미용기기 다들 짐작하시죠? 화장품 회사는 많고 K뷰티 브랜드도 넘쳐나는데 왜 수많은 K뷰티 기업들 가운데 이 기업이 떴을까요? APR은 립스틱을 팔아서 커진 회사가 아닙니다. 광고를 잘해서 뜬 회사는 더더욱 아니고요. 사람들이 왜 다시 사는가를 끝까지 파고든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K뷰티 산업 전체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APR은 어떻게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을 제치고 K뷰티의 대장주가 됐을까요? 그 내막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더벨 이채원입니다. 먼저 K뷰티의 성공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대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1980년대 이전 화장품은 주로 방문 판매를 통해 유통됐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많지 않던 시절 소비자는 브랜드보다 사람을 보고 구매했고 관계와 신뢰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며 상황은 완전히 바뀝니다. 온라인 쇼핑의 확산과 함께 미샤, 더페이스샵으로 대표되는 로드숍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가격 경쟁력과 빠른 제품 회전, 이 구조는 K뷰티 대중화를 이끈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도 오래가지 않았죠. 2010년대 중반 이후 로드숍 중심 구조는 악화되고 헬스앤뷰티 스토어와 멀티숍이 유통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올리브영 바로 떠오르시죠? H&B 스토어는 여러 브랜드를 한 공간에 모아놓으며 소비자 선택권을 넓혔고 중소 인디 브랜드의 빠른 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유통 채널은 급속히 글로벌화됐는데요. 국내 브랜드들은 더 이상 내수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았고 자사몰과 글로벌 이커머스, SNS 콘텐츠 유통을 결합한 D2C 전략을 본격화했습니다. 이제 K뷰티에서 성공의 기준은 오프라인 점포 수나 면세점 입점 여부가 아니라 빠른 제품 기획, 데이터 기반 운영, 그리고 글로벌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는 구조가 된 거죠. 이 변화가 산업의 판 자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APR의 출발점을 따라가 볼까요? 의외로 화장품이 아니었습니다. 창업자 김병훈 대표는 대학 시절부터 온라인 커머스와 마케팅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브랜드를 만드는 법보다 무엇이 팔리는지 그리고 왜 팔리는지를 먼저 고민했죠. SNS 콘텐츠 광고 효율, 소비자 반응 데이터, 그에게 비즈니스는 감각이 아니라 수치의 문제였습니다. APR은 그렇게 온라인 퍼포먼스 마케팅과 상품 기획을 결합한 구조로 출발합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재현 가능한 성공을 만든 거죠. APR의 전환점은 스킨케어 브랜드 메디큐브였습니다. 유재석이 광고한 화장품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당시 K뷰티 시장은 감성, 패키지, 트렌드 중심이었는데요. 하지만 메디큐브는 달랐습니다. 임상, 성분, 전후 비교 효과를 설명하는 데 집중했어요. 광고보다 리뷰와 데이터를 먼저 신경 쓴 거죠. 이 전략은 특정 소비자층에 깊게 파고들었고 메디큐브는 빠르게 주력 브랜드로 성장합니다. 여기서 APR은 팔리는 건 스토리가 아니라 검증이다 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다음 선택은 더 과감했습니다. 화장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기기를 파는 회사가 되기로 한 건데요. 메디큐브 AGR, 홈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의 탄생이었죠. 여기서 APR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기기를 한 번 팔고 끝나는 구조가 아닌 화장품 소모품, 콘텐츠가 반복되는 구조를 만들었죠. 디바이스를 플랫폼으로 설계한 겁니다. 이 선택은 APR을 단숨에 일반 화장품 기업과 다른 궤도로 올려놓습니다. 이 기기는 화장품의 흡수 방식을 바꾸고 피부 관리의 순서를 다시 정의합니다. 기기를 쓰기 위해서 화장품을 사고 화장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시 기기를 쓰는 락인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가격 전략도 달랐는데요. 기존 홈뷰티 디바이스가 100만 원대의 전문 장비였다면 APR은 20에서 40만 원대의 일상관리 도구를 선택했습니다. 1가구 1디바이스, 대중화를 전제로 한 접근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APR을 단숨에 일반 화장품 기업과는 완전히 다른 궤도로 올려놨죠. APR의 성장 과정에서 벤처캐피탈의 시선은 비교적 일관됐습니다. 화장품 회사라서가 아니라 구조가 탄탄했기 때문인데요.
자사몰 중심 D2C, 높은 재구매율, LTV가 보이는 데이터. APR은 광고비로 성장하는 회사가 아닌 고객을 축적하는 회사로 평가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자금 역시 제품 고도화와 시스템에 투입이 됐는데요. 그리고 이 선택은 IPO로 이어집니다. 물론 APR의 상장은 회사가 혼자 완주한 이벤트는 아니었습니다. 상장 직전까지 여러 차례 투자 라운드를 함께한 벤처캐피탈들은 IPO를 설계하는 파트너 역할을 맡았습니다. APR은 자금이 절박한 상태에서 상장을 선택한 회사가 아니었는데요. 이미 자체 현금 창출력이 있었고 상장을 미루는 선택지도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 전 투자 라운드인 프리-IPO 라운드를 진행한 이유는 회사를 더 잘 상장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벤처캐피탈들은 단기 차익이 아니라 상장 이후를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누가 이 회사의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주식에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은 없는지, 시장이 불안해할 요소는 무엇인지를 고려했죠. VC들은 지분 구조를 정리하고 오버행 우려를 낮추는 데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특히 기존 투자자와 새로 들어오는 투자자 사이에서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상장 전에 남아있던 불확실성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일부 벤처캐피탈은 상장 이후 주가 안정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보호 예수를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기업 공개 과정에서 시장은 APR을 화장품 회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뷰티테크 기업, 그리고 K뷰티 산업의 변화를 상징하는 기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상장 이후 APR은 미국과 일본, 글로벌 뷰티 시장을 무대로 삼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홈 뷰티 디바이스를 전문 관리의 대체제로 포지셔닝하며 자사몰 중심의 D2C 모델을 안착시켰고, 디바이스와 화장품을 결합한 루틴형 소비 구조로 재구매율을 끌어올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접근 방식이 달랐는데요. 감성보다 안정성과 검증, 마케팅보다 임상 데이터와 사용 경험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AGI 디바이스는 리뷰와 체험을 통해 중장년층 소비자까지 저변을 넓혀갔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APR은 물건을 파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가별 피부 고민, 사용 빈도, 소모품 재구매 주기 등 데이터를 축적하며 글로벌에서도 반복 가능한 구조가 작동하는지를 검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APR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기업 가치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딱 10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화장품 산업의 상징은 아모레퍼시픽이었는데요. 중국 시장 호황을 등에 업고 주가는 40만 원대를 기록했고 시가총액은 26조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을 기점으로 K뷰티의 무게중심은 눈에 띄게 이동했습니다. 인디 브랜드의 고성장과 함께 기존 빅2로 불리던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축소됐고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그 변화의 상징이 바로 APR입니다. APR은 상장 이후 빠르게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며 시가총액 기준 국내 뷰티업계 1위에 올랐습니다. 전통적인 대기업 중심이던 K뷰티 산업에서 대장주가 교체된 순간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실적 규모만 놓고 보면 여전히 기존 대기업들이 앞선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APR의 매출은 약 9,797억 원. 같은 기간 아모레퍼시픽은 3조 3,677억 원, LG생활건강은 1조 5,8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외형만 놓고 보면 체급은 여전히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앞서죠. 그럼에도 자본시장의 평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2026년 2월 2일 기준 시가총액은 APR 약 8조 6천억 원, 아모레퍼시픽 약 8조 원, LG생활건강 약 3조 9천억 원. 매출에서는 뒤처졌지만 시가총액에서는 APR이 최상단에 올라선 건데요. 반복 수익 모델, 글로벌 확장성, 데이터 기반 운영 역량, K뷰티의 몸값을 결정하는 기준은 이미 달라진 것 같죠. 이제 APR은 개별 브랜드의 성공을 넘어 K뷰티 산업 전반의 방향성을 가늠하게 하는 대표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K뷰티 변화의 한가운데엔 APR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는 어떤 수식어를 더 얻게 될까요? 저희 더벨은 APR이 써내려갈 역사의 다음 장면도 계속해서 기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